서울대 지방, 다음 상승장은 어디서 시작될까? 다음 상승장을 보려면 가격보다 먼저 흐름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승장은 어디서 시작될까? 서울일까요? 수도권일까요? 아니면 지방일까요?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결국 서울은 다시 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는 지방 핵심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서울이 오르냐 지방이 오르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자금이 먼저 들어오는지, 어떤 지역이 거래량을 먼저 회복하는지, 어떤 지역이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지, 이런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며, 심리보다 현금 흐름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관점으로 서울과 지방시장을 조금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서울은 왜 여전히 강한가? 먼저 서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서울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강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요가 계속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일자리 집중, 교통 인프라, 학군, 생활 편의성, 자산 선호도, 이런 요소들이 계속 모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본과 인구가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결국 서울 핵심지는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이 장기적으로 강하다와 지금 바로 크게 상승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개를 혼동합니다. 서울은 이미 가격 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즉, 시장 전체 유동성이 약한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강하게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은 시장일수록 더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은 예전처럼 전체 시장을 폭발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역별 차별화가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입지, 학군, 교통, 재건축 가능성, 실거주 수요, 이런 요소에 따라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방은 왜 다시 언급되는가? 이제 지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겪었습니다. 특히 공급 증가, 인구 감소, 투자 수요 이탈,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조정이 크게 나온 지역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항상 한 가지 착각이 반복됩니다. 바로 지방은 다 위험하다라는 단순화입니다. 실제로는 지방 안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산업이 유지되는 도시, 인구 유입이 있는 지역, 대기업 일자리가 있는 곳, 신축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 이런 곳은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과도하거나 수요 기반이 약하거나 일자리 감소가 심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은 서울대 지방구도가 아니라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 대 수요가 약해지는 지역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다음 상승장은 거래량에서 먼저 신호가 나온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만 보면서 시장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아직 그대로인데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는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버티고 있어도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다면 그건 실제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 이후 초기 회복 구간에서는 거래량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바닥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래가 늘어난다면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장 체력이 살아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떨어졌는가 보다 어디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가를 보는 시각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수도권보다 지방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무조건 지방이 먼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초기 회복 국면에서는
일부 지방 핵심지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큽니다. 반면 일부 지방 핵심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회복 신호가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급 감소, 거래량 회복, 전세가 안정, 산업 유지, 신규 수요 유입.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 전체가 아닙니다. 핵심지는 살아날 수 있어도 수요가 약한 지역은 계속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을 넓게 보는 시대보다 아주 세밀하게 보는 시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버티는 힘이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다음 상승장은 단순히 많이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거래가 유지되고 전세 수요가 존재하고 현금 흐름이 유지되고 실거주 기반이 살아있는 곳, 이런 지역들이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항상 버틴 지역부터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거처럼 유동성 하나로 모든 지역이 동시에 오르는 구조보다는 살아남은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강한 수요를 가진 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서울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지방도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산업, 인구, 공급, 거래량, 전세 수요, 이런 요소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승장을 보려면 가격보다 먼저 거래량과 수요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게 시장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시장 진짜 바닥 신호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실제 시장이 반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흐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